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볼까요? 일반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으로 나눠지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 일반 성립요건이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의 이렇게 되죠. 그리고 특별 성립요건은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그 성립에 관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이죠. 대물 변제에서 물건의 인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인도해야만 성립이 된다. 그리고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이것도 이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과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건 당사자의 능력의 측면이고, 그리고 법률행위의 내용 측면에서 그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가적사 이렇게 외우는 거죠. 확정 가능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의사 표시가 일치가 돼야죠. 뭐 착오라든가 어떤 사기 뭐 이런 내용일 경우에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의 효력에 관해서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일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죠. 비진의 표시의 경우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비진의 표시라는 게 진짜가 아닌 의사 표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았던 내용. 그러면 원래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그것대로 유효하게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하죠. 무효가 된다. 그리고 통정호의 표시. 이건 뭐예요? 상대방과 비진의로 서로 정을 통해서, 통정이니까 의사를 알았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효로 해도 되죠. 그죠? 이거는. 그리고 중요 부분에 착오. 이것도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고, 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할 때도 취소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율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각계의 법률행위의 특유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이를 갖추지 않은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 예를 들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뭐 이런 것들. 조건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수증자의 생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옆에 볼까요? OX.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중 기한의 도래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죠. 이런 식으로 일반 효력 발생과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률행위 종류 한번 볼까요? 일정한 그 행위들이 있으면 그걸 유형화하는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유형화시키면은 그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볼까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가 재산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 신분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른 분류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뭐 이런 건 재산행위고, 혼인, 입양 뭐 이런 거는 신분행위죠. 근데 그 신분행위는 재산행위와 달리 의사주의, 요식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민법 총칙편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재산행위에 관하여 적용되고, 신분행위에 관해서는 따로 가족법에 특칙을 주고 있다. 이 점에서 구별된다. 그렇죠. 규율하는 그 대상의 영역이 좀 달라요. 재산법하고 신분법은 그 취지 자체가 거래 안전과 같은 그런 걸 보호하는 게 이제 재산법이고, 당사자의 어떤 권익 보장, 그리고 가족관계 유지,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이제 신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준용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합동행위 뭐 개념은 굳이 몰라도 단독행위와 계약, 우리가 대부분이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약이죠. 그리고 어느 부분은 단독행위도 꽤 있고요. 그래서 개념을 보면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여기 얘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기억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또 문제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동의, 채무 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뭐 이런 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한테 해제를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까 유언, 재단범위 설립행위, 권리 포기. 이거는 이 부분을 외우는 게 좋겠죠. 예문을. 개수가 적으니까 유언, 재단범위 설립행위, 권리 포기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유언은 아까 그 유언자의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옆에 그 지문 보면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앞부분은 맞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예요. 그리고 채무면제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이런 식으로 해제는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으면
나중에 그 문제 나오면은 답이 옛날에 어떤 분이 답이 손 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답이 딱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손을 잡아주면 돼요. 계약 한번 보실까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그 일반적으로 다 이런 형식이죠. 채권, 물권 뭐 이런 계약들. 그리고 합동행위는 평행적, 구심적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계약과 다르죠. 두 개 이상 의사표시인데 방향을 같이 해서 이렇게 간다. 예를 보면 되죠. 사단법인 설립행위. 설립하는 사람들, 발기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죠. 근데 그 지향하는 취지나 목적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만들겠죠. 그러니까 합동행위가 되는 거. 그리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자의 원칙상 법률의 행위의 방식도 자유예요. 그래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요식행위 경우에는 그 방식을 갖춰야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와 다르겠죠. 그래서 요식행위들을 나올 때마다 좀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채권법이나 이런 데서는 요식행위가 많지 않아요. 나올 때마다 특징적인 거니까 한두 개씩 외워두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그 단어 자체가 한자를 알면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이게 생전. 그러니까 행위자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사후행위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 보통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 이외의 행위. 생전의 행위죠. 그러니까 생전행위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후 행위가 뭔가 유언, 사인, 증거 이런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생전행위니까. 그리고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한번 이 부분을 볼까요? 자, 법률 효과, 발생하는 법률 효과의 종류에 한 분류인데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는데, 뭐 매매나 증여 이런 것들이죠. 급부 요구권이 발생하고, 옆에 이제 보시면은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하는데 채권행위는 언제나 의무부담에 따른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이게 물권과 차이점이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읽었죠. 물권행위 부분 볼까요? 한 넷째 줄 보면 직접 물권 변동을 처리하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 특색이 있다. 그죠? 근데 이제 물권행위에 관한 그 입법주의가 두 개가 있어요.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있는데, 현행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죠. 즉 뭐냐면 성립요건주의는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물권행위 외에 등기 인도를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목적물의 점유도 이전하고, 플러스 등기도 이전해야겠죠? 이렇게 해야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안 되고, 이 점유 이전과 등기 이전, 이런 행위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래서, 근데 대항요건주의는 물권행위만 있으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고 등기가 인도는,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립하느냐, 성립하는 거는 상관없고,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냐. 이게 이제 법률 효과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그 입법주의가 성립요건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나 인도를 반드시 해야만 소유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 그 점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전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그런 법률행위. 그 채권 양도, 무채재산권 양도, 채무 면제. 이것도 이제 뭐 예문을 외워두면 되겠죠. 세 가지. 채권 양도, 무채재산권 양도, 채무 면제. 그래서 옆에 지문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 가지는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물권 이외의 권리를 물권처럼 변동을 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립행위나 보조행위. 이건 한번 보시고요. 주된행위, 종된행위. 이건 앞에 그 주물 종물이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죠? 주된행위, 종된행위. 다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100조 이항이 유추 적용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목적. 한번 볼까요? 내용.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목적, 내용.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무효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도 대항할 수 있다. 그 위에 보시면은 2번, 3번의 경우라 그러죠. 강행법규 위반 또는 선량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 103조 위반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무효라는 게 그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무효 취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개념을 볼 텐데, 그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이게 이제 위반됐을 경우에는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고, 이거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효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목적의 유효 요건에 아까 확가적사 나오죠? 예, 여기서 자세히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의 확정성.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무효죠. 다만 확정성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확정될 수 있는 표준만 마련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죠? 아직은 불확정이지만 확정된 표준 기준이 있고 그 확정의 효력이 언젠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의 가능성. 목적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 경우에도 법률행위 무효인데요. 이 가능 불가능은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능,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 이 정도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능의 분류를 보면 여기 이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개념이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자, 예컨대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까 여기 이거를 이제 가옥이라고 보시고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뭐 4월 28일이다. 4월 28일 체결. 근데 건물이 화재로 난 게 4월 27일이었다. 그죠? 그러면은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화재로 건물은 소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성립 당시에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4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4월 29일에 화재로 소멸했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불능이 된 게 그 이행전에 불능이 된 게 후발적 불능이죠. 아무 때나 무조건 그 화재가 나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행이 된 이후에는 매도인은 책임은 없잖아요. 그죠? 매수인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당연히 무효로 하는 거는 원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이행 불능의 문제, 그리고 또는 위험 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때 거기에 관련된 법리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념.